와, 여러분, 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소름 돋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해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를 대단한 인물로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칠 전 저는 우연히 친구와 함께 만화 전문 서점에 들렀어요. 저는 원래 일본 사무라이 만화를 즐겨보곤 했는데 이번엔 뭔가 색다른 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점 한쪽에서 강렬한 표지의 만화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이순신 전사이자 수호자. 붉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든 한 장군이 전장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진 표지가 너무 강렬했어요. 이순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 만화가 그냥 또 하나의 판타지 무협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책을 집어들어 뒷면을 보니 이것은 실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실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만화가 꽤 유명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만화는 여러 국제 코믹 컨벤션에서 주목받았고 미국 코믹 팬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였어요. 아마존에서도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독립만화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올린 작품이었죠. 작가는 올리 콤페논리 컴판이라는 미국 작가로 한국계도 아닌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직접 만화를 제작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마블과 DC의 유명 작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코미콘 같은 행사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궁금증이 생긴 저는 바로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만화 원래 인기 있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 만화는 독립 출판 만화 중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이에요. 심지어 코미콘에서 부스까지 차렸었죠. 작가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서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이런 한국 역사를 다룬 만화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순신은 한국에서는 가히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를 다룬 영화 명량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였고 그의 동상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서 있을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도 이순신 덕분에 임진왜란을 완전히 이길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죠. 유럽에서는 그를 동양의 넬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알고 보니 넬슨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였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심지어 일본의 한 군사 역사가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대륙까지 확장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조선을 지켜낸 살아있는 성벽이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대체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였길래 한나라에서는 전설이 되고 일본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유럽에서는 넬슨과 비교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된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저는 단순히 만화책에서 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유튜브에서 이순신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가 수도 없이 제작되었어요. 그의 전투를 분석한 수많은 역사 연구 영상들이 존재했으며 심지어 현대 군사 전문가들도 그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과서에는 그가 필수적으로 등장하며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배우고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영화 명량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였고 그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 벌어진 명량해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명량해전? 이게 그렇게 대단한 전투였나? 그렇게 저는 영화를 찾아보았고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1597년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모함하여 투옥시켰고 그가 없는 사이에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은 배는 단 13척뿐. 반면 일본은 무려 330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병사들을 독려하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단 13척의 배로 일본의 330척 대함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량해협이라는 지형을 이용한 전략으로 일본 함대를 유인하고 조선 수군 특유의 강력한 화포전으로 일본 배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일본군은 30여 척의 배를 잃고 패퇴했고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넬슨 제독을 존경해 왔지만 이순신의 명량해전은 그 어떤 해군 전투보다 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완벽한 전투였습니다.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조차도 넬슨이 아군의 지원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승리한 전투였지만 이순신은 지원도 없이 단 13척으로 330척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니, 그렇다면 진정한 해군의 신은 누구인가? 저는 넬슨 제독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자료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넬슨은 영국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싸운 반면 이순신은 조선 조정의 모함과 배신 속에서 홀로 싸웠다.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은 27척의 영국 함대가 33척의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상대한 전투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단 13척으로 330척을 상대했다. 넬슨은 전투 중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까지 승리를 거둔 후 숨을 거두었다. 게다가 이순신은 전투마다 철저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했어요. 하기 날개를 펴듯 배들을 배치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포위하는 전술 하객진. 당시 일본은 백병전에 강했지만 이순신은 조선 함선의 화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혁신적인 함선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유럽에서는 넬슨은 유명한데 이순신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걸까?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점점 더 그의 위대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그렇게 뛰어난 장군이었다면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위대한 장군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배신당하거나 적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순신은 어땠을까요? 1598년,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조선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약탈을 하고 조선을 짓밟으며 철수하려 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는 노량 앞바다에서 후퇴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은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기습했습니다.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어 조선군의 한포 사격이 일본군을 몰아붙였어요. 명량해전에서처럼 그는 지형을 활용해 적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조선군의 강력한 화포로 적을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일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의 전략과 조선 수군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고 수많은 전함이 불타오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패색이 짙어질수록 일본군의 퇴각은 더욱 급해졌어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이순신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배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군의 조총탄이 날아와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장수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이 이를 알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전투의 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어요. 전투는 계속되었고 결국 일본군은 완전히 패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마저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일본군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퍼졌습니다. 일본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순신은 귀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의 전술은 예측할 수 없었으며 싸울 때마다 일본군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사학자 이케다 쇼이치는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군은 조선을 완전히 점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사람으로 일본의 승리를 막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 중장 사토 테츠타로는 넬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순신의 전략적 재능과 리더십은 넬슨을 뛰어넘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존재는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일본이 두려워한 해군의 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조차 꺼려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순신의 전술과 전략은 일본군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의 존재는 패배의 기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된 후 저는 자연스럽게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했지만 그는 이미 영국 해군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렀어요. 반면 이순신은 조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워 승리했습니다. 넬슨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을 남기며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전투의 승리를 우선시했습니다. 넬슨은 유럽 역사에서 위대한 제독으로 남았지만 이순신은 아시아에서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저는 이순신이야말로 세계 해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순신은 서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유럽과 일본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역사 전공자인 친구 제이크와 토론을 해보기로 했어요. 야, 넬슨은 유명한데 왜 이순신은 서양에서 잘 모를까? 제이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은 대영 제국을 건설하면서 해군력을 세계적으로 알렸지만 조선은 폐쇄적인 나라였잖아. 자연스럽게 서양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은 해군 전력이 강했지만 해외로 팽창하지 않았어요. 반면 영국은 넬슨 이후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그를 영웅으로 널리 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업적은 절대 작지 않지. 제이크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렇지. 사실 해군 전략으로 보면 넬슨보다 이순신이 더 위대한 지휘관일 수도 있어. 그의 전투는 전설적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순신이 서양에서 덜 알려진 건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격 때문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이순신의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전략과 전투, 그리고 그의 인격까지. 이순신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진정한 해군의 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깊이 탐구하면서 저는 그의 위대함이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에서의 평가와 반응을 조사하면서 이순신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해군 영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이순신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니 그의 이야기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순신에 관한 만화가 유행한 것뿐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순신의 전술과 전략이 미 해군에서도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상원에서 이순신 장군이 언급되었고 미군 관계자들은 그의 해전 전략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져가면서 이순신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자들도 그를 넬슨보다 뛰어난 전략가라고 평가하며 연구하고 있죠. 유럽에서 이순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해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를 넬슨보다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영국 해군 역사학자 지 발라드는 영국인들은 넬슨의 업적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는 것을 꺼리지만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고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한 이순신은 넬슨과 비교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군 총사령관 몽고메리 장군 또한 그에 져서 전쟁의 역사에서 이순신은 전략, 전술뿐만 아니라 기술적 혁신에도 능한 해군 지휘관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해군 사령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순신이 넬슨보다 뛰어난 점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꼽았어요. 전투 승률 100% 23전 23승이다. 자원과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적을 격파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썼다. 사실 넬슨은 27척의 영국 함대로 33척의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상대한 반면 이순신은 13척으로 330척을 상대하며 승리했죠. 이런 점에서 해군 역사학자들은 그를 세계 최고의 해군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순신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인물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해군 관계자들은 그를 일본 해군이 극복해야 할 전설적인 장군으로 여기고 있어요. 일본 해군 중장 사토 데스타로는 내가 가장 경무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 넬슨 제독의 명성이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그에 필적할 순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일전쟁 일본 해군 제독 도고 헤이아츠로도 나는 넬슨과 비교될 수 있어도 이순신과는 비교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이순신을 충의 상징으로 보았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해전 전략가로서 연구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그의 전술을 참고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적인 해군 전략가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만화와 군사 연구를 통해 그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넬슨 제독과 비교하며 오히려 그를 뛰어넘는 전략가로 평가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의 적이자 두려운 존재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 창의적인 전략, 그리고 강한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을 연구하며 저는 그의 삶에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위대한 리더는 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조선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그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이순신에 대한 탐구가 이제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왜 서양에서는 이순신을 잘 모를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순신은 단순히 유명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다. 그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진정한 해군의 신이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